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특수교육학을 시험에 맞게 가르치는 전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이 2022학년도 유치원, 그리고 초등, 중등,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볼 때는 답보다는 어떤 지문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지금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얘기해 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2 유치원 같은 경우, 그리고 뒤에 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등보다는 괜찮은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지문들도 꽤 있고요. 특히 특히 유특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와 달리 특수교육학 내용이 좀 깊게 나왔던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 A 1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통합학급 김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박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박교사와 김교사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박교사는 지금 수미 같은 경우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색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 비연속 시행교수, 우리가 알고 있는 DTT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TT와 관련된 구조화된 중재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TT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이러한 색깔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습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안 되니까 구조화된 환경에서 하는 DTT를 적용하겠죠. 그리고 DTT 같은 경우에는 습득할 때 사용한다고 여기 지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파란색 블럭과 노란색 블럭을 수미 앞에 놓고 선생님이 수미야라고 부른 후 선생님 보세요라고 말해요. 그 다음 노란색 주세요라고 해요. 수미가 제대로 노란색을 주는 정반응을 보이면 바로 잘했어라고 칭찬하면서 수미가 좋아하는 동물 스티커를 주면 돼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T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SRS라고 불리는 행동 수정 방식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적용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RS가 여러 번 나타나게 돼 있고 이걸 DTT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한다? 학생을 주의 집중시키고 그리고 학생에게 자극을 제시하고 그리고 학생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시행과 간격이라는 5단계가 A에 언급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요즘에 나오는 박명선 책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SRS에서 중요한 건 이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을 주는 거고 그리고 후속 결과인 S 같은 경우에는 수미가 좋아하는 동물 스티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 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해서 변별 자극, 선제 자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블럭인지 그리고 노란색 주세요인지를.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놓고 부른 다음에 뭐 한다고? 노란색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노란색, 파란색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노란색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노란색 줄 거야. 근데 얘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이 노란색 주세요에서 노란색 블럭을 학생에게 받고 그게 대한 강화로 수미가 좋아하는 동물 스티커를 주는 이러한 유관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거 지금 이 SRS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에서 늘 얘기하는 즉각성 그리고 유관성 그리고 결핍 또는 박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번 주나요? 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번 준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 매번 주는 건 연속 강화이잖아. 그래서 연속 강화기 이걸 하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초기에는 수미가 정반을 할 때마다 동물 스티커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득할 때에는 연속 강화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간헐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점차
강화 스케줄을 변경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정반응이 3번 나올 때마다 혹은 평균 3번 정반응이 나올 때 동물 스티커를 주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습득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숙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안 나오지만 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때 유의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행동 수정, 긍정적 행동 지원해서 봤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이 방법을 적용하는 초기에는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즉각성, 유관성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죠. 1. A에서 DTT의 구성요소 중 변별 자극과 후속 결과를 각각 쓰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요소는 5가지 또는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몇몇 책들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구성요소라고 해서 변별 자극, 그리고 학생의 반응 또는 행동, 그리고 후속 결과를 여기 나와 있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기획에 해당하는 강화 스케줄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같은 경우에는 수미가 정반을 할 때마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스케줄은 크게 2가지, 연속과 간헐. 그러면 습득할 때는 뭘 쓴다? 연속을 쓴다는 거. 그리고 니은과 같은 강화 스케줄을 사용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같은 경우에는 습득 때 사용합니다. 근데 단점으로 뭐가 있다? 포만 그리고 유질반화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의 구조로 봐서는 포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 왜냐? 다음에 나와 있는 연속 다음에 나오는 간헐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러한 강화 스케줄의 단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 연속과 간헐의 장점, 단점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B와 같이 설명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유의해야 될 때 초기에는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 얘가 처음 습득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 자극에 이 행동을 하면 후속 결과를 받을 거라는 걸 몇 번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바뀐다고 하면 행동은 얘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다고 하면 이 행동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관성 있게 자극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아마 이걸 물어볼 겁니다. 유의점을 이걸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멘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는 유아 특수교사가 윤희와 경호에게 실행한 중재 기록의 일부이다. 물으면 답하세요. 자, 가 내용을 보시면 윤희 친구와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3가지 목표 행동을 선정해서 또래 교수를 실시했다고 돼 있죠. 여기서 다 필요 없이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 대상 연구 설계 중에서 중다 기초성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 행동이 3개이기 때문에 행동 간 중다 기초성 설계라고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 중재 종료한 달 후 각각의 목표 행동 빈도를 측정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다 기초성 설계 같은 경우 A, B 설계를 어떻게 한다고? 칙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 B 다음에 하나가 더 끄져 있습니다. 이렇게 더 끄져 있어요. 이 꺼놓은 부분을 A라고 표시해놨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유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도움 요청하기는 기초선 단계에서 목표 행동이 증가했다고 하죠. 자, 도움 요청하기 맨 마지막에 있고 기초선 보면 지금 장난감 요청하기에 중재를 시작할 때 도움 요청하기 기초선 부분에도 반응이 생긴 거잖아. 이거 보는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는 중다 기초선 설계가 소위 말해서 반전을 하지 않고도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하지 않고도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으로 유사, 기능적으로 독립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유사, 기능적으로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책에서 배웠고 이렇게 특정한 중재의 다른 기초성도 변화하는 형태도 언급을 했었죠.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된다? 아, 이거 기능적으로 독립, 기능적 유사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요즘 책에는 없지만 예전 양면섬책, 단일 대상 연구 설계, 개별 대상 연구라는 책에서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공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 자, 경호가 자유놀이 시간에 음성 출력기기를 사용해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도록 지도함. 경호가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 또래 친구들이 같이 놀이하도록 지도함. 음성 출력기기 사용 기술을 아래와 같이 지도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신체적 도움, 시각적 도움, 언어적 도움, 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움을 촉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촉진의 종류, 촉진의 유형, 방법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그 단서 촉진이 있는 그리고 공간적 촉진이 있는 카테고리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재 결과 경호가 또래에게 노래를 요청하는 행동이 증가한다고 됐죠. 바깥 노래 시간에도 경호가 음성 출력기기를 자발적으로 사용해서 또래와 노래하는 행동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한테 같이 놀자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거 또래에게 놀이 요청하는 행동이 증가하고 심지어 바깥 놀이할 때도 일반화되다는 것이잖아요. 즉 학생이 행동을 습득하고 습득한 행동을 일반화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 가에서 중재를 위해 사용하는 설계 방법을 쓰고 기획에 해당하는 A 단계 목적을 쓰시오. 그래프에서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보고도 뭐 한다? 행동간 중다 기초론 설계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것처럼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목표 행동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구간을 왜 하느냐고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습득된 행동이 유지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구간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에서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 이 니은이 도움 요청하기는 기초선 단계에서 목표 행동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공변 현상이 일어났어. 공변 현상은 왜 일어났는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배웠듯이 이 공변 현상이 왜 일어나죠? 네, 우리 방금 얘기했던 기능적으로 독립, 기능적으로 유사와 관련해서 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기 때문에 즉 인사하기, 장난감 요청하기는 기능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고요. 도움 요청하기 같은 경우는 얘네들과 다르게 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할 건 공변 현상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간접적으로 언급되었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나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지도 내용을 쓰고 자, 경호의 목표 행동을 증가시킨 자연적 강화 요인이 무엇인지 쓰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디귿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내용이 뭐냐? 디귿. 방금 제가 얘기했던 촉진의 종류, 반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언어적 도움이 있잖아요. 이 언어적 도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잡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언어적 도움과 관련된 내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신체적 도움의 예, 그리고 단서 촉진의 예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각적 도움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각적 도움을 하기 위해서는 누르는 거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눌러라고 이렇게 별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자연적 강화 요인이 뭐냐? 자, 이 같은 경우 보세요. 교사가 음성 출력기기를 이용해서 같이 놀자라고 지도했고 그리고 경호는 이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도록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어떻게 됐다고? 경호가 또래에게 놀이를 요청하는 행동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AAC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놀자라고 하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 놀러 나가야 되겠지.
만약에 놀러 나갔으니까 이 행동이 어떻게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놀자라고 했으니까 친구들이 놀러 나가겠죠. 그러니까 저 놀자라는 말이 일반화까지 됐다는 거. 그래서 기억할 내용은 뭐냐? 네, 또래와 같이 노는 행동, 즉 함께하는 행동 때문에 뭐가 됐다고 저 놀자라는 스위치를 누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 내용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 자폐성장의 유아 제어의 행동 특성이고 나는 유아 특수교사, 최교사와 홍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자, 가 내용을 보면 이것만 봤을 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폐성 장애의 특성으로 A, B, C, D를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력 결합 요인으로 이 네 가지를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 반응 훈련으로도 이 A, B, C, D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특정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걸 떠올리고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지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는 거 쓰지 말고 물어본 거 쓰라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자, A, 매일 다니던 길로 가지 않으면 울면서 주저앉는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적 결함으로 본다고 하면 실행 기능의 결함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입 닦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를 할 수 있지만 성인의 지시가 있어야만 수행한다. 이것도 배울 때 성인의 지시 때문에 저렇게 배웠다고 하면 실행 기능의 결함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입 닦는 시간에 이게 뭐야라고 물으면 칫솔을 아는데도 칫솔에 있는 안경 쓴 펭귄을 보고 안경이라고 대답한다. 한 가지 속성만 요구하면 정확히 반응하는데 두 가지 속성이 포함된 지시에는 오반응이 많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응지 능력의 결함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자극의 과잉 선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는 일반적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 뭐 지금 A 그리고 B 뭐 같은 경우 특별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 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진단과 관련된 진단 증거의 B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B의 세 번째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으로도.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 내용을 보니까 가족 진단 내용이 나오네요. 이 가족 진단 관련해서는 유특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한 두어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특은 당연히 봐야 되고 초특 같은 경우에도 가족 지원이 2015년에 딱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A는 가족 진단의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무엇에다가 이제 쓰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A를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떠올려야 돼. 세 가지 주요 요소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가족의 자원. 두 번째, 우선적인 요구. 세 번째,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거를 떠올리고 A를 봐야지. 제휴 부모님은 제휴의 교육 목표에 대해 다양한 요구가 있으신데 이거 보면 끝났죠? 이 요구 때문에 이 A는 뭐다? 우선적인 요구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해드렸지만 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2번 나의 B에서 제휴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자기관리 전략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관리 전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관리라고 하면 자기 요소를 빼고 얘기합니다. 뭐 자기 관찰 혹은 자기 기록 그리고 자기 강화 그리고 자기 기록, 뭐 자기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 B 내용을 볼게요. B 내용에 보시면 네, 먼저 이 닦기부터 적용해 보세요. 제휴가 이 닦기 그림을 보고 이를 닦은 후 스티커를 붙여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닦았냐 안 닦았냐를 확인하는 거잖아. 이 닦았냐 안 닦았냐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기록, 자기 점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지도 목적을 제휴의 행동 특성에 근거해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제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입 닦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를 할 수 있지만 성인의 지시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 즉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기록을 또는 자기 점검을 학생에게 가르치면 스스로 할 수가 있죠. 스스로 할 수가 있죠.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 기록, 자기 점검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점으로 지금 제휴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답을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이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 가의 AD 중 기억에 해당하는 제휴의 특성 두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중심 반응 네 가지 중 닐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일단 기억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제한적인 자극이나 관련 없는 자극에 반응하는 특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의 과잉 성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결함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 C, D가 제가 말씀드렸던 자극의 과잉 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뭐와 관련이 있다? 네, 중심 반응 훈련과 관련이 있죠. 자, 네 가지 내용 중 닐에 들어간 말을 쓰면 되겠죠. 자, 이 자료를 제호 어머니께 보내드려서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제호는 제한적인 자극이나 관련 없는 자극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심 반응 훈련 중 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가지의 자극에 도 반응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자극에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양한 단서에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건 이것도 이 네 가지를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된다고? 동기, 그리고 자발적 시작 행동, 다양한 단서에서 반응, 자기 관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가는 유아 특수교사 김교사가 지체장애 유아 진수에 대해 작성한 일지일부이고 나는 김교사와 진수 어머니의 대화 내용이며 다는 신체 활동이 예시다. 자, 지금 바깥 놀이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수는 하지 근육이 약해져서 자세가 불안정하고 자주 넘어지며 뛰는 것을 힘들어한다. 모든 유아가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요한 건 얘도 다른 친구들과 뛰면서 놀고 싶다고 해.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주 넘어진다고 해. 즉, 자주 넘어진다는 뜻은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교실에서 내용을 보시면 얘도 성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들은 놀이를 계획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 유아들의 제안에 따라 사과반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였다. 유아들은 교실에서 다양한 동작으로 재미있게 놀았고 진수도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분이 흐뭇했다. 자,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 바깥 놀이를 하면 진수는 뛰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배제가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엉덩이 걸음으로 놀이하는 행동으로 바꿔서 잘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수의 사회 정서 발달력의 목표,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를 다양한 노래에 삽입해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돼 있죠. 이것도 딱 보는 순간 사비례만 표현 때문에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선생님, 요즘 진수는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들도 재미있게 하고 적응도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신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넘어지기도 해서 진수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으로 수정해서 하고 있어요. 엉덩이 걸음한다는 거지. 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가 넘어질 때마다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러시면 진수가 걷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어떠세요? 물론 운동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러면 집에서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자, 1번 가의 1. A에서 진수를 위해 적용한 참여 지원 방법을 쓰라고 나오는데 이 참여 지원 방법 같은 경우에도 초등 교준연수일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이 내용도 보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보행 보조기기를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워커,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 트레이너. 일단 워커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수직적 움직임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워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걷기는 한데 어정쩡하게 걸어가지고 이거를 곧게 허리를 펴서 걷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게이트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걷기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떠올리진 않아.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늘 나오는 게 워커가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워커는 언제 사용하느냐고 물어보지. 첫 번째, 가속보행했을 때. 두 번째, 뒤로 넘어질 때.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워커라고 내라고 했다고 하면 후방지지 워커를 냈을 거야. 근데 그런 표현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했냐면 못 걷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커보다는 게이트 트레이너, 즉 걷기 훈련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이유를 떠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학, 시각장애에서 좀 우리가 확인할 내용도 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아특수교사, 장교사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 이거 시각장애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관련된 매뉴얼을요. 자, 근무하는 민교사가 5세 유아 진서에 대해 나눈 대화 일부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선생님, 우리 반 진서는 선청성 녹내장입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녹내장 특징을 생각해야지. 어떤 특징? 아, 얘 주변 시야, 상실, 터널 시야가 있네. 그리고 터널 시야가 있는 이유가 뭐냐? 안압 관리 실패 때문에. 그럼 안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안약을 넣는 방법이 있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 이 진행성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이라 보니 어머니께서 개별학 교육계획에 기획을 포함한 시각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하셨어요. 검사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자, 기획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시계보기 검사, 대면법, 암스럴 격자, 1.2m 띠를 활용한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m 띠 검사, 그리고 대면법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야 검사고, 그리고 암스럴 격자와 시계보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심 시야 검사죠. 이 중에서 1.2m 띠 검사를 이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문제는 뭐다? 시계보기 검사예요. 그래서 시계보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됐죠? 자, 진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1.2m 띠를 활용한 검사를 추천해요.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변 시야 검사를 할 때는 1.2m 활용한 띠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영유아 그리고 시각 중복장애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1.2m 띠 검사를 해야 되겠죠. 원래 원판 검사를 해야 되는데 1.2m 띠 검사 같은 경우는 시각 중복장애 그리고 영유할 때 사용한다는 표시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쓴 것 같고 시력 대비감도, 조명, 선호 등 다른 시각적인 특징도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진서의 활동도, 행동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진서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시각평가를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내용. 자, 진서의 시각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활동에 적용해 보셨어요. 자료를 제시할 때 진서의 눈과 자료의 거리를 조절해서 자료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교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니 진서가 눈부심을 많이 느껴 커튼을 치고 실내 등을 조절해 주었어요. 진서가 동화책을 볼 때는 개인 조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진서가 동화책을 볼 때 쉬쉬하기를 가르치고 시작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녹내증과 관련된 중지들이 얼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사 내용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1번 괄호 안에 기읍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시야 검사라고 쓴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시야 검사를 쓰면 밑에 있는 내용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시야 검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로서 이런 표현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야라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민교사가 니은과 같이 말한 이유를 써라고 하는데 니은 유치원에서도 시각평가를 자주 해야 된다. 포인트는 뭐가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진행성.
진행성이기 때문에, 즉 학생의 특성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자주 바뀌는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녹내장의 진행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야를 잘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즉 적절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들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디귿의 구체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주변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기술 그리고 중심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기술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주변 시야로 물체를 보지 못합니다. 즉 주변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기술을 쓰면 돼요. 이 주변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기술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다? 멀리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문제에 왜 멀리 하는지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왜 멀리 하는지를 기억해 둬야 돼요. 왜 멀리 한다고? 자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복지제한 책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주변 시야, 중심 시야 상실에 따른 기술을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가깝게, 어떨 때는 멀리 얘기하잖아. 일단 가깝게 하는 게 있고 멀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멀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야 상실했다는 거, 가깝게는 중심 시야 상실했다는 거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까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암점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면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작아져 직경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즉 자료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물어볼 때는 왜 멀리 하는데 왜 가깝게 하는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멀리 했을 때, 가깝게 했을 때에 관련된 예시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3번. 리을의 구체적인 진호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리을, 추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기술은 추시, 그리고 고시, 그리고 추적, 그리고 주사, 그리고 중심의 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봐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추시 같은 경우는 영어로 트레이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 표현 계속 나옵니다. 일단 추시 같은 경우에는 정제한 대상의 물체의 윤곽을 따라가는 거고 그 대표적인 근거를 해서 하는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화책 읽을 때 문장의 첫 지점에서부터 끝 지점까지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건 나머지 4가지의 시각기술에 대한 정의 또는 예시도 알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을을 도와줄 수 있는 비광학기 경제를 써야 되는데 자, 이 추시, 다시 말해서 특정한 걸 따라간다. 즉 줄글을 따라갈 때 쓸 수 있는 비광학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포스코프, 한글로 얘기하면 뭐 대조만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이포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경우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읽던 줄을 놓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뭐 산만할 때, 그리고 대비감도가 낮을 때,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런 4가지 경우에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제다? 읽던 줄을 놓칠 때 사용한다. 특히 이렇게 주변 시야가 손상이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게 타이포스코프, 독서보조판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유아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내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와 관련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초등 내용이거든요. 초등에서도 시험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은 관련 내용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저랑 같이 볼 내용 같은 경우는 3번 내용일 겁니다. 자, 3번 내용에서도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자, B에 들어갈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 인자를 사용해서 학생의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이 토큰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행동,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교환 강화제.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답이 되겠지. 자, B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B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연우의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볼 때 토큰 강화 방법이 적절할 것 같은데 토큰 강화를 하려면 먼저 연우가 수행해야 될 비읍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토큰을 모았을 때 무엇으로 교환하고 싶은지 연우와 함께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의 토큰을 모아야 교환할 수 있는지와 교환 시기를 알려주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거 교환 강화제죠. 그리고 토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안 나온 게 목표 행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렇게 토큰, 그리고 목표 행동, 그리고 교환 강화제를 얘기하는 다음에는 뭐 한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 1번의 미음 내용 같은 경우 이거 지금 프리미엄 원리가 나온다고 해서 특수교육학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특수교육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또한 유아교육학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리미엄 원리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가는 유아 특수교사 김교사와 통합학급 박교사가 발달지체 유아의 의사소통 지도에 대해 나눈 대화이고 나는 통합학급에서 의문인식 활동을 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가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서구에게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자연적인 의사소통 지도 방법인 촉진적 언어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활동을 한번 봐주세요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 촉진적 언어 전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어디 나온다? 유아교육학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저거 교사의 언어 자극 전략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언어 자극 전략으로 관련 내용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지금 A와 관련해서 문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 구문 확장, 어휘 확대. 근데 교사의 언어 자극 전략에서는 확대 확장이라고 하지 구문 확장, 어휘 확장을 하지 않아요. 저 표현이 나오는 게 어느 표현에 나온다? 네, 기능적 언어 중재 맥락 활용과 관련해서 구문 확장, 어휘 확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언어 중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맥락 활용이라는 게 있죠. 이 맥락 활용과 관련해서는 뭐 구어적인 맥락, 비구어적인 맥락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구어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는 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어 확장과 어휘 확대 같은 경우에는 구어적 맥락 안에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얘네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맥락 활용 또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이유는 초등에서도 이 맥락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특도 그 내용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답은 말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2번 A에서 평행적 발화기법에 해당하는 김교사 말을 찾았으면 되는데 이 평행적 발화기법 같은 경우도 늘 나오잖아. 자기 대화라고 얘기하는 혼잣말 기법과 그리고 평행적 발화기법.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평행적 발화기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찾았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교사와 김교사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죠.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저도 정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반 은서는 제법 말도 잘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제 읽기 선행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읽기 선행 기술. 뭐 우리가 학습장에서는 읽기 선수 기술이죠. 이거 유통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장을 풀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알다시피 언어 발달, 의사소통 발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 기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라면 학습장애를 풀면 안 되지만 학습장애로도 가능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 노래에서 짝을 콩으로 바꿔서 말해봅시다. 인사하고 짝짝짝을 인사하고 콩콩콩. 자, 그리고 선생님이 동물을 말하면 끝말을 빼고 말해봅시다. 코알라에서 나를 빼면 코알, 얼룩말에서 말을 빼면.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어떤 거? 네, 의문의식 단위와 의문의식 과제 유형을 봤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음절 수준인, 다시 말해서 의문의식 단위는 음절이고요. 그리고 의문의식 과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변별, 분리, 합성, 분절, 탈락, 대치 중에서 찾아서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는 단위를 물어봤고 이거는 인식 과제 유형을 따로따로 물어봤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특수교육학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유아교육학으로 풀어도 되는데 가는 발달지체 유아 동호회 통합급 놀이 상황이고 나는 유아 특수교사 최교사의 반성적 전형을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언어발달 과정에 근거해서 가의 A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동호의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이 A 내용을 보면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다 말로 해요. 근데 동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나뭇가지를 밀치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몸짓이잖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의사소통 장애에서 우리는 뭘 배웠다? 의도성과 관련해서 전의도적 의사소통, 그리고 의도적 의사소통,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 단계 이 3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강혜경 선생님 지체책에 나와 있는 전의도적 의사소통 단계, 그리고 의도적 비구어적 의사소통 단계, 그리고 의도적 상징적 의사소통 단계 이 내용도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의도적 의사소통 혹은 의도적 비구어적 의사소통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들이라는 거. 뭐가? 몸짓이. 그래서 답보다는 기억할 건 이 행위를 우리는 의도적 혹은 의도적 비구어적 의사소통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2번 가의 기획관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자바라 분석의 화용론에 나오는 대화 기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지체장애에서 배웠던 의사소통 사전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기능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나에서 1. 최교사가 적용한 환경언어 중재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디귿세대의 최교사가 반응해줘야 될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언어 중재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밀리오 랭귀지 티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T, EMT보다 MLT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언어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원래 특수교육학 용어보다는 저쪽에 가깝죠. 유아교육학의 언어 지도가 가까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는 절차, 기법이라고 해서 4가지 구성 요소, 모델링, 요구 모델링, 우연교수, 시간 지원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법, 절차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첫 번째에서. 학기 초 동호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동호에게 반응이나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후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요구 모델링이잖아. 그래서 이거 절차라고 썼기 때문에 요구 모델링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디귿세대의 최교사가 반응해야 될 거. 자, 나와 통화학급 선생님은 기회가 줄 때마다 이 방법을 동호회에 적용하고 노력했다. 특히 동호가 좋아하는 퍼즐놀이 시간에 자주 활용하였다. 동호가 퍼즐놀이를 할 때 동호와 공동 관심을 형성하고 동호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동호의 반응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동호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손을 뻗거나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요즘 동호가 퍼즐놀이를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며 포즈 쪽을 향해 손을 뻗거나 내미는 행동을 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동호회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고 뿌듯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구 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잘하면 강화, 못하면 교정적 피드백을 해줘야지. 이때 말하는 교정적 피드백이 뭡니까?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모델링에서는 그 모델링 해주는 게 기본적인 교정적 피드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특에서는 이렇게 방법으로도 기법 절차를 물어봤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TMT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첫 번째, 환경 중심 절차, 기법, 그리고 반응적 대화 양식, 그리고 환경 조성 전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바로 B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B 내용에 보시면 다음은 통합학급 김교사와 유아 특수교사 박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라고 하면서 1번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아 특수교육 또는 유아교육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기획에다가는 촉구, 촉진의 유형을 쓰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촉진, 촉구의 유형을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자, 기획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가 같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할 때 좀 어려워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촉구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 지수가 같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할 때 찾아야 하는 그림 카드는 지수가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 다른 그림 카드는 조금 멀리 두는 거예요 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답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금 물어본 거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형을 물어보면 원래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자극 촉진 그리고 반응 촉진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종류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방금 앞에서 봤던 카테고리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어떤 카테고리? 요 카테고리. 종류와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요 카테고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가 유특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극 촉진과 반응 촉진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쓰셔야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게 뭐라고? 자극 촉진 중에서 작은 게 촉진이잖아. 됐죠? 자극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촉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극 내 촉진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조금 더 타당해요. 그리고 이 문제 구성상을 보면 공간적 촉진일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유형 혹은 종류, 방법이라고 나왔을 때는 자극 내 촉진을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같이 보여줘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이켄바우와 국맨.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교수법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 태우가 좀 충동적이고 산만했는데 최근에는 태우가 속삭이듯 혼잣말로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라고 말하며 그림책을 꽤 혼자 잘 보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교수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4단계, 5단계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아하니 여기 5단계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5단계 내용을 가정에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외연적 지도, 그리고 외연적 자기교수, 외연적 자기교수의 점진적 감소, 그리고 내면적 자기교수. 이 5단계를 통해서 니은 단계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뭐다? 속삭이듯이 혼잣말이잖아. 스스로 하는데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점진적 자기교수.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면적 자기교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예 내면적 자기교수는 마음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네, 사실은 얼마 전부터 태우에게
자기교수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교수법은 충동적이고 주의 산만하게 효과적이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할 건 자기교수법은 누구한테 사용한다고? 이런 애들한테 사용한다 라는 것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교수법의 4가지 장점을 떠올려야 되겠지. 확신감, 그리고 뭐 적극적 행동으로 바꾸고, 적극적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여기 충동적이고 주의가 산만하게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교수법의 장점으로 관련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유지일비 하나 빼고 나머지 내용들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귿에서 태우가 할 행동 예를 쓰라고 하니까, 자, 첫 번째 인지적 모델 단계에서는 교사가 유아 앞에서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라고 말하며 책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 모방 단계에서는 교사가 말하는 자기 교수 내용을 유아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림책을 보는 겁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5째는 내적 자기교수 단계입니다. 이 내적 자기교수 단계 같은 경우 방금 얘기했듯이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포인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가는 통합학교 김교사와 유아 특수교사 박교사의 놀이 지원 내용이고, 나는 특수교 대상 유아 현우의 보완 대체 의사소통 AAC 사용 평가서 일부이다. 자, 다는 두 교사가 실행한 협력 교수안의 일부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1 내용을 보면, 1일에 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놀이 상황. 유아들이 요즘 다양한 미로 그리기 놀이에 몰두한다고 됩니다. 근데 유아의 요구는 내가 만든 미로로 친구와 같이 주사위 던지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놀이 지원을 보니까 유아들의 색지 그림 미로가 작아서 큰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제공한다고 했고, 현우가 마커로 그린 미로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현우의 모둠에는 네모 자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우 모둠은 자석을 붙여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두 교사의 고민을 보니까 현우가 딱딱한 플라스틱 주사위를 세게 던져서 위험성이 있고, 현우는 미로에 흥미가 있으나 구호 표현이 잘 안 돼서 놀이에 참여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AAC를 사용할 걸 결정을 했고, 협력교수 지원으로 현우가 사용하는 AAC 상징예를 위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말놀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대화 상대적 교육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1. 가의 A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 유형을 B에 적용해서 예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 A의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교수적 수정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재료 수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B, 재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 교수적 수정의 유형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중에서 교수 방법은 하유형 3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그 하나에 맞춰서 써주시면 정답이 된다. 그리고 2. 나에서 1. 기획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을 쓰고 C를 고려해서 니에 해당하는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외워서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징, 도구, 기법, 능력이 있고, 여기 평가 결과에 보시면 사물영속소 개념이 있다. 이 사물영속소 개념은 피아제의 인지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인지능력 쓰시면 돼요. 그리고 C를 고려해서 니은을 쓰라고 하는데, C 내용을 보면 한 손가락으로 버튼을 잘 누를 수 있고 기다리지 않고 도움 없이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즉 스스로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를 얘기해줘. 직접과 간접 선택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굳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간접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누르는 직접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3번은 1번 같은 경우에도 유특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은 2번에 보시면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수능형 문제입니다. 왜 수능형 문제냐? 보세요. 위에 예시가 나와 있어. 자, 놀이 안내자의 질문. 이 그림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유아들의 반응. 거리두기 하세요. 여기 발자국 위에 서야 하면서 익숙하게 상징을 설명함. 교사들의 성창. 상징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이해하게 됨. 현우의 A시에는 정보 외에 다른 의미를 상징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계획함. 자,
상징에는 정보도 있어. 근데 정보 말고도 다른 게 있다고 하면서 다음 게 나오죠. 자, 이 그림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신난다, 속상해. 유아들의 반응. 웃고 구르고 팔짝팔짝 뛰기도 한다. 우는 흉내를 내거나 심으로 표정이 있다. 상징에는 디귿이 담겨 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이해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신난다, 속상한다. 감정,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정답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수능형 문제.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이 유아 교육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볼 내용은 없고요.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본다고 하면 1번과 2번, 3번 전부 다 유아 교육학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번에 3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두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 수는 있습니다. 지적장애, 정서행동으로. 그래서 관찰학습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 자, 오늘 아이들이 내가 만든 똑딱 소리 나는 놀이를 만들고 모두가 재미있게 참여했어요. 자, 맞아요. 특히 수줍음이 많고 자립심이 심했던 영호가 이전과 다르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흐뭇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각자 만든 리듬을 연주할 때마다 유심히 보더라고요. 가끔씩 리얼 영호는 혼잣말로 두구두구두구라고 하며 중얼거리기도 하고 요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고개를 살짝 젓다가 까딱거리며 리듬악대를 살살 움직여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가 미음, 진아가 리듬 연주를 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런 진아를 보더니 영어도 리듬 연주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자, 문제에서는 이 리을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죠. 자, 리을 같은 경우 특이점이 뭡니까?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유심히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유심히 보고 필요한 걸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 학습에서 책에 따라서는 관찰 학습의 단계 또는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 4가지가 있죠. 주파제동. 이 주파제동, 주집중, 파징, 제세, 동기화 중에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은 파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이거 리을 같은 경우에도 예전 기출문제, 유아 기출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진아가 강화를 받는 거 보고 자기도 강화를 받고 싶어서 손든 거잖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 강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반두라의 관찰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강화의 종류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했을 때 받는 강화, 직접 강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리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강화. 이 내용도 매니페스트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또 나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문제죠.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시면 다 유아 교육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는 6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내용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3번 정도입니다. 3번은 나 내용이죠. 일단 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내용. 자, 유아 특수교사가 작성한 일지일부라고 합니다. 나 현장 체험학습 사전도서를 가보니 미션 지도에 도장찍기 코너가 인기가 있었다. 도장찍기의 어려움이 있는 현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도장찍기 기술을 세분화하고 연세법을 적용하였다 하면서 B 내용이 나오고, 자, C 현장학습 체험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꽃축제 코너와 유사하게 꾸몄다. 그리고 미션 지도의 도장찍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서 현서가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고 돼 있죠.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시면 나에서 1, 교사가 실시한 B가 무엇인지 쓰고 C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 쓰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행동 연세계인데 생각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위에 세분화하고 연세법이라는 표현이 돼 있지. 즉 과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연세법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얘는 단순히 행동 연세만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도 꺼내기, 지도 펼치기, 도장 찍고 확인하기, 도장에 잉크 묻히기, 도장 찍기, 지도 적기, 지도 놓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의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된다? 네, 전진력 행동 연세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 C 내용을 보면 현장 체험 학습을 어떻게 교실에서 미리 해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장애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하위 유형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거 지역사회 모의 교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지역사회 중심 교수 종류로 물어봤어야 돼. 그렇지 않아서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뢰진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는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번은 유아교육학 내용이고 2번이 특수교육학 또는 유아특수교육학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나의 1, 니을에 해당하는 강화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이 니을을 적용할 때 디귿에서 최 교사가 동그라미 모든 유아들과 약속할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 동그라미 모듬은 나이 구슬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목걸이를 만들던 자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모듬 친구들이 놀던 자리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니은 모듬의 모든 유아가 정해진 기준에 도달했을 때 모듬 전체를 강화하는 방법을 정해보서 유아들과 약속해보세요. 혹시 동그라미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터널 놀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유아들과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돼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지금 강화 방법을 물어보는데 강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모든과 같이 할 수 있는 건 집단 강화가 있고 이 집단 강화도 일반적으로는 3가지 하위 유형이 있고 그 중에서 모든 유아가 정해진 기준을 다 도달하면 모든 전체가 강화받는 방법이 있죠. 이건 뭐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해야 되는 상호 의존, 상호 종속 집단 강화에 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의존 그리고 상호 종속 집단 강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나의 의견은 별로 안 중요해.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사가 물어봤던 것 중에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터널놀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터널놀이가 얘네들한테는 강화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터널놀이를 제공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2002년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B를 봤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특수교육학 내용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문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좀 쉬었다가 초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